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사랑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60대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 배신을 딛고 일어선 놀라운 복수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미라나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대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어.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래. 그럼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구나. 얼마나 걸릴까? 그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데. 그러면 안 돼. 나라도 살려야지. 미라나 너 뭔 소리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내 신장을 떼어줄게. 안 돼. 그럼 너는. 사람은 신장 하나로도 산대잖아. 의사 선생님께 문의해보자. 그때 미란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지를. 결혼 35년 서로의 그림자였던 부부였지만 그림자도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수술이라는 게. 당신 살리는 일인데 괜찮지 않을 게 뭐가 있어.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몸 한 조각이 아깝다고 할 순 없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보답은 무슨 우리가 남이야. 그냥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함께 살자. 병실 창문에 빛이 뜨겁게 내려앉던 오후 소독약 냄새가 목을 타고 내려가던 그날. 미란 씨는 동의서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잉크로 번질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는 기도가 타올랐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 살려주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초인종 같은 병동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공여자와 수여자 모두 준비해 주세요. 여보 내 손 좀 잡아줘. 떨린다. 당신 손은 따뜻해 잡고 있으면 덜 무서워. 그 손을 떨리게 한 게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이용하려는 죄책감이었을까요? 미란 씨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생의 동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두 줄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깨어났어. 어때? 아파하지만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견딜만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수술이 대성공이래. 내 몸이 내 신장을 잘 받아들였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건강해진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한 달이 지나자 상호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색이 돌아오고 말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찬다고 말하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보던 그의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당신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수술 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새 신장을 받아서 그런가 몸이 정말 가벼워.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그럼 우리 예전에 약속했던 여행이라도 가볼까? 강릉 바다 한번 가자. 응 그러자. 당신이 완전히 회복되면 꼭 가자. 그날 밤 가족 통장을 정리하던 소리가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 볼펜 끝이 달칵 닫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 여보 서류 좀 더 봐줄래? 또 병원 서류야. 응 보험 정산하고 집 담보대출 정리하는 거야. 수술비 때문에 빚이 좀 늘어나서.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돈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여기 사인하면 돼. 복잡한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 내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당신이 해줘서 든든해. 그 서류들 사이에는 병원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명의 이전 동의서, 예금, 계좌 변경 신청서, 심지어 이혼 조정 신청서까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35년 함께 쌓아 올린 가정이라는 집이 사인 몇 번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미란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숫자를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삐삐삐 짧은 경고음만 4번 울렸습니다. 여보 집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야? 누구세요? 뭔 소리야 나야 미란이야. 아, 미안 깜빡했네. 비밀번호 바꿨어. 왜 갑자기 그리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별거 아니야 보안상 바꾼 거야.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란아 집에 잠깐 나와봐.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나와 할 말이 있어. 현관 앞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윤기가 났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라고 해요. 앞으로 내가 함께할 사람이야. 뭐라고 함께할 사람이라니?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무슨 소리야?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 고마웠어. 특히 신장 고마워 덕분에 새 인생 살 수 있게 됐거든. 새 인생 내 신장으로. 그렇게 보면 돼. 내가 내게 준 선물로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어.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심장 대신 남의 신장을 단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잔혹한 농담이었습니다. 다음 날 집 열쇠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는 문 앞에 서서 의자처럼 굳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잖아. 명의가 바뀌었어. 당신이 서명한 서류들 기억 안 나. 그게 명의 전서였다고. 그때 말했잖아. 복잡한 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이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정리한 거지 깔끔하게. 그 한마디는 35년의 기억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문 밖에 내놓는 소리였습니다. 미란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시어머님 저예요. 왜 전화했니? 상우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어머님은 아시고 계셨나요? 내 아들 일에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럼 처음부터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늦게라도 행복을 찾았는데 내가 왜 방해하겠니? 어머님, 제가 수술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거 받아라. 적지 않은 돈이다. 이게 뭐예요? 신장값이야. 그리고 35년 수고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신장값이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잖니.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전화를 끊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얇은 케이스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 올라온 뜨거움이 아니라 명치 아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것 분노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나무 책상에 반듯하게 놓인 명함에는 로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류를 보니까 명백한 사기입니다. 혼인 중 재산을 기망으로 이전했고 의료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악질적이에요.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정신적 취약 상태를 이용한 서명은 강한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도 청구합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호 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는 증거 재산 이동 경로,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수술 전후의 서명 시점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요. 그날부터 미란 씨는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 통화 내용 만난 장소 계좌 이체 내역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릴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적었습니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 녹음 폴더를 열어 정리했고 새벽이면 붉어진 눈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님. 왜 또 전화했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정말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맞다. 내 아들이 그 젊은 아가씨 만난 건 벌써 1년 전이야. 수술은 그냥 좋은 기회였을 뿐이고. 그럼 제 신장이 필요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거네요. 똑똑하네. 그래, 맞아. 이제 알았으니까 조용히 사라져라. 그 통화는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날의 공기까지 저장된 듯 선명했습니다. 법정은 냉랭했습니다. 재판장의 망치가 한 번 울리고 모두의 숨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피고 강상우 씨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이혼 절차였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가 수술 3개월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는 사진 메시지 내역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수술 전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그건 수술비 때문에. 하지만 실제 수술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의자 등받이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재생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젊은 아가씨 만난 건 벌써 1년 전이야. 수술은 그냥 좋은 기회였을 뿐이고. 그럼 제 신장이 필요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거네요. 똑똑하네. 그래, 맞아.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신뢰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원고에게 재산을 모두 반환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망치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35년의 한을 한 번에 잘라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계단에서 상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탁했고 입술은 마른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제 몸을 이용해서 새 인생을 꿈꾸면서요.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당신에게 무슨 기회를 드려야 할까요? 그는 말문이 막혔고 그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과는 늦었고 용서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수정이라는 여자는 곧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흔적처럼 남은 것은 2개의 영수증과 몇 줄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잘 지내 그 말 뒤에 아무 이모티콘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미란 씨는 마음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상처가 나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냥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놓는 자리에 무언가를 심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처럼 배신당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공간을 생각하세요? 다시 시작 센터라고 할까요? 황혼기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분들이 와서 울고 쉬고 상담받고 법률가, 의료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곳, 재무 교육도 하고요. 일자리 연계 봉사 활동까지요. 좋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합니다. 같이 돕겠습니다. 낡은 상가 2층 빈 공간에 전등을 새로 달고 커튼을 달고 중고 소파를 들였습니다. 책꽂이에는 가계부와 권리 안내 책자를 꽂았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종을 달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맑게 울리는 종소리가 들리도록.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다시 시작 센터예요. 제 남편도 저를 버렸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들었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날 처음으로 소파가 울었습니다.
이야기와 눈물의 무게로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센터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강의에는 법률 상담사가 와서 혼인 중 재산 분할 가압류 방법 녹음 수집 요령을 알려주었고, 토요일 오전에는 심리 상담사가 마음의 응급처치법을 가르쳤습니다. 호흡을 세고 어깨를 내리고 둘째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누르는 작은 방법들까지. 어느 비 오는 오후 센터 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미란아,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누구세요? 나야, 상호야.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갈 곳이 없어. 수정이도 떠났고 돈도 다 떨어졌어.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창밖 비가 간판을 때렸고 빗물은 글자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미란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 상담 보조 자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해요. 그래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어. 뭐든 하겠어. 그의 눈빛에는 굴욕과 후회와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의자를 정렬하고 차를 끓이고 복사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열리는 공개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신장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버렸습니다. 아내의 회복기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모든 죄목이 제 얘기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대가는 상상보다 혹독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용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상호 씨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는 용서를 요구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비우고 화장실을 닦고 늦게까지 남아서 의자를 닦았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미란아, 나 정말 바뀐 것 같아. 그런가요? 그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알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한테도 기회를 준 거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야. 그 대답은 짧았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미란 씨는 말없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김이 올랐습니다. 2년 후 다시 시작 센터는 전국 12개의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각 지점 입구에도 같은 종이 달렸고 같은 소파와 같은 책꽂이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약속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울어도 된다.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무렵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네, 언제든 오세요. 촬영팀이 들어오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눈앞에 다가오자 과거의 형광등 불빛이 잠깐 겹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 이 센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 자신이 그 피해자였거든요. 35년 결혼 생활 신장까지 내주고 받은 대가가 배신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살아남았으니까 다른 분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도 가해자였던 전 남편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요. 네, 처음엔 복수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말해야 했어요. 그 역할을 그 사람이 하도록 했어요. 혹시 재결합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화면 너머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 이야기 같다. 고맙다. 혹시 상담 예약할 수 있나요? 미란 씨는 그날 밤 늦게까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가을바람이 차가워질 때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얇은 공책을 뜯어 쓴 글씨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72입니다. 눈물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웃는 걸 보고 따라 웃어봤습니다. 내일도 센터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미란 씨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구름 뒤에 숨어 있던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점이었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겨울 첫눈이 오던 날 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미란아, 오늘은 내가 강의해도 될까? 가해자가 배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세요. 대신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미화하지 말고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알겠어. 그는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욕망을 사랑이라 부르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사랑은 남의 몸을 빌리지 않는다. 강의가 끝나자 한 노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미워요. 근데 고맙기도 해요. 제 남편이 그랬거든요. 이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대신 사과해줘서 조금 나아요. 상호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등은 작아 보였고 그 작은 등이 오래전 잘못의 무게를 드디어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센터 벽면을 새로 칠했습니다. 라이트 베이지색 페인트가 마르자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벽에는 문장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우리는 그 시작을 동행한다. 그날 저녁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긴장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거기 배신당한 사람도 가도 되나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요. 늦지 않았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오시는 길에 힘들면 택시 영수증 가져오세요. 미란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터무니없을 만큼 크게 느껴지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상처 위에 근육이 생겼고 그 근육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힘이 되었습니다. 한여름 소나기가 퍼붓던 오후 상호 씨가 센터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리 위로 빗방울이 미끄러졌습니다. 미란아. 왜요? 나 이제 다른 지점으로 가볼까 해. 지방에 새로 오픈하는 곳에 도움이 필요하대. 좋아요. 갔다 오세요. 대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뭘? 당신이 매일 하는 사과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멈추면 누군가는 무너진다는 것. 알겠어. 멈추지 않을게.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길게 울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갔고 복도 끝에 새 간판이 보였습니다. 다시 시작. 센터 새 글자가 비에 젖었지만 굵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아프지만 그 위에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은 혼자 가면 멀고 함께 가면 덜 춥습니다. 제가 한 일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상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멀리 갔습니다. 그의 말 뒤에 조용히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란 씨는 오늘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고 상호 씨는 오늘도 자신의 잘못을 말하며 누군가의 붕대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경계입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그 두 약속이 만나면 세상은 조금 안전해집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주 사소합니다. 저녁 무렵 센터불을 끄고 문을 잠그려는 미란 씨의 손에 작은 열쇠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열쇠는 오래되었지만 반짝입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한 번 더 당겨봅니다.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내일 처음 가봐요.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 내일 제가 문 열고 기다릴게요. 들어오면 종이 울릴 거예요. 그 소리가 시작 신호예요. 종소리는 늘 그랬듯 맑고 짧게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란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작을 결심하는 누군가를 위해 오늘의 종을 한 번 더 흔들어 봅니다.